안녕하십니까.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박항서입니다. 혼자 베트남에 나와 있고 가족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왔어야 되고, 뭐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올해 99세시기 때문에 또 몸이 안 좋으시고 이 기회에 다시 뵙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29일 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날. 자가격리를 해봤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집에서 2주 하니까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좁은 집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오직 했으면 뭐 주기적으로 잘 하지도 않았는데 베트남에서는 너무 할 일이 없어서 그 집안 좁은 공간에서 2kg씩 매번 걷고 푸시업하고 뭐 근력 훈련하고 제가 2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 자가격리가 풀리니까 전혀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베트남에 가신 지 이제 꽤 돼요. 근데 이제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과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어 정말 어느 정도로 잘하시는 거냐라고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베트남어를 잘 못합니다. 잘 못하고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진짜 안녕하십니까 하고 신까만 감사합니다. 딱딱중 뭐 집중하라 소리라는 소리인데, 뭐 대표팀에도 통역이 있고 한국 베트남 통역이 있고 또 22세도 있기 때문에 뭐 이 통역들 분들이 저보다 한국말 더 잘합니다. 그래서 뭐 불편 없이 그냥 베트남말 너무 잘해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알아들어도 이상한 기사 나오고 이상한 이야기 나오면 못 듣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뭐 베트남 음식도 주로 이렇게 뭐 북부, 중부, 남부가 다 이렇게 그 우리 주로 베트남 음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우리 한국 코치들하고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뭐 기껏 넣으면 김치 정도 옆에 넣는데 뷔페식으로 먹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뭐 그냥 그 모닝 글로리라는 게 그 야채가 있습니다. 예, 그게 그 베트남에 가면 능맘이라는 그 약간 그 능맘이라고 그 약간 그 생선을 발효시켜서 놓은 간장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마늘하고 고추 넣어서 이렇게 모닝글로리하고 이렇게 밥하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저는 뭐 그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최애 음식. 저는 사실 2년 전쯤에 하노이 갔을 때 한번 뵀잖아요. 식당 가서 같이 밥 먹는데 정말 사람들이 우르르 오고 식사를 못할 정도로 정말 사진 촬영에 사인 요청에 정말 어마어마한 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아직도 많은 베트남 시민들이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시나요? 우승 이후에 뭐 결과에 따라서 조금 잊혀지죠. 근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베트남 리그는 계속 운영이 됐습니다. 잠시 중단된 거 말고는 간중히 입장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A 대표팀이나 U20의 경기가 대표팀 경기가 없으니까 제가 언론에 노출될 게 없죠. 정말 많은 광고에 이제 감독님 얼굴이 붙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이제 광고를 좀 찍으신 거예요? 아니 뭐 저는 뭐 광고 어떻게 찍는지 모르고, 뭐 회사가 뭐 보고 뭐 찍으라 그러면 내가 좀 뭐 찍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찍는까지는 뭐 해보지 못해서 보고. 기억이 안 날 정도. 아니 근데 이제 많이 줄었어요. 이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시합이 없기 때문에 뭐 줄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회사 대표한테 맡겨두고, 뭐 저는 제 컨셉하고 맞는지 뭐 거기에 뭐 그 어떤 뭘 요구하는지만 하고, 뭐 나머지 부분은 대표하고 저희 차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모릅니다. 말씀 듣다 보면 뭐 광고 요정이기도 하지만 민간 외교관이기도 합니다. 한국 베트남에 이어주는 역할도 크게 하고 계시는데, 근데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더 언행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요. 게다가 어디 가시기만 하면은 휴대전화 들어갖고 이제 막 찍으시잖아요. 좀 되게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일반인 같으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처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뭐 가장 좀 뭐 힘든 부분 중에 하나죠. 어디든지 가더라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의식하게 되고, 제가 뭐 일단은 조심을 공개석상에 가면 조심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도 너무 많은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뭐 유튜브 여러 가지 이야기에 올랐는데, 뭐 사실인 것도 있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도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괜찮냐는 이야기를 뭐 듣게 했는데, 유튜브들이 뭐 자극성 있는 걸 해서 조금 뭐 문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저하고 관련된 내용은 첫 번째는 연봉 삭감입니다. 연봉 삭감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기자분이 연봉 삭감할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하지 않겠다. 근데 뭐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계획이 있고 또 재능 기부를 하고 매번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협회도 분명히 그거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이제 한배 관계도 좋지 않은 상황을 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 부분은 뭐 질문한 건 사실이죠. 또 하나는 그 기술위원장인데 이분이 오기 전에는 독일 기술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기술위원장이 임기가 끝나고 일본인 기술위원장이 들어왔어요. 한국과 베트남은 확연히 틀립니다. 이 위원장이 직책의 임무가 여기는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고 뭐 선수를 선발하는데 기술위원장이 관여를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앞에 독일 기술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대표팀 22세 맞는 팀은 기술위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기술위원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해주면 간섭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우리하고 틀린데 그 부분이 이제 오다 보니까 또 특히 일본인 기술위원장이 오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앞에 연봉 삭감 문제가 대두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감독을 내치고 일본인 기술위원장이 막 이렇게 이제 흘러갔던 내용이 있는데 베트남의 기술위원장은 사실은 주 목적이 베트남 지도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육성. 왜? AFC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베트남 지도자 CBA 코스의 강사로서의 역할이 한 90% 이상이고, 이상이기 때문에 뭐, 전혀 그거는, 뭐,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한국 유튜브에서 조금 좀 염려스러웠던 거는 처음에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이게 자꾸 그 시간이 지나면서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꾸 발언의 수위가 자꾸 높아져서 제가 우리 이제 회사한테 야 이거 좀 그 좋게 처음에는 각자 연락을 해서 이게 좀 수위를 좀 조절을 해라. 근데 뭐 도저히 변화가 없어서 회사에서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길래 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마 뭐 조금 베트남 공안 경찰 당국에서도 아마 조금 뭐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자기들이 뭐 긴가민가 했겠죠. 이런 결과를 낼 것이라고 뭐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뭐 외국 감독이 그 협회나 뭐 국민들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것은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감독이. 그래서 뭐 협회나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결과물을 올려놓으니까 뭐 그렇게 지지하는 것이고 신뢰해 주는 것이지 그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민심은 또 어느 날 아침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협회하고 잘 소통되고 있고 협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협회도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은 없죠. 저도 뭐 올해가 이제 4년 차입니다. 4년 차인데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잘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뭐 23세 뭐 준우승을 시작으로 아시안 게임 뭐 최초 4강, 아시안컵 8강, 또 10년 만에 스즈키컵 우승, 그다음에 또 C게임 60만 원 우승. 근데 뭐 대부분 다 성공했는데 딱 하나 실패한 부분이 작년 1월 달에 C게임 우승하고 태국에서 했던 그 U23세 우리 준우승한 그 태국에서 했는데 예선 탈락을 했어요. 근데 뭐 그거는 굳이 변명을 하자면 C게임 우승하고 바로 있어가지고 제대로 뭐 거기에 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기대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뭐 동남아 이제 스즈키급 성인팀 스즈키 구대에서도 우리가 뭐 매번 도전자 입장인데 챔피언에 올랐고 또 지금 C게임은 11월 달에 베트남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관심도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또 월드컵은 지금 세 경기를 예선을 남기고 있는데 한 번도 최종 예선에 베트남이 진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회가 어떻게 보면
큰 올해 이제 큰 대회라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도 2002년도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2000년 이후에는 우리도 당연히 16강은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약간 부담이 되긴 하죠. 부담이 되고 또 그 기대 수준을 이제 못 맞춰주면 그에 대한 또 민심은 뭐 다 뭐 한국이나 베트남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뭐 어쨌든 잘 계획해서 뭐 그대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가 잘 감독의 삶이라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큰 대회 4개 대회를 앞두고 계신데 그 개별적으로 뭐 목표를 다 세운 게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대회가 지금 떠오르는 데가 월드컵 예선 3경기가 남아 있는데 월 계획대로면 지금 3월 달에 말레이시아 원정, 6월 달에 인도네시아 우리 홈, UAE 원정 3경기가 두고 있는데 이 상태 코로나 상태로 때문에 홈앤드 어웨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지역에 모여서 그 예선 경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그거는 결정된 게 아니고 이 3경기 중에 뭐 2승만 하게 되면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그 최종 예선에 진출할 수 있는 그게 하나가 있고 이제 그 끝나고 나면 만약 이 대회를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아시안컵 예선을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선 진출 아시안컵 본선 진출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출하지 못하면 이제 중간중간에 아시안컵 예선을 치러야 된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0월 달에 U22세가 내년 23세죠. 그 중국에서 있는데 23세 대 예선전이 베트남에서 있습니다. 그 동남아 예선전. 11월 달하고 12월이 중요한데 11월 달에 U22세 60년 만에 우승한 그 시게임이 베트남에서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고 또 12월 5일 날은 서저키급 성인 국가대표팀 경기가 1월 1일까지 있습니다. 그 대회가 뭐 가장 큰 대회라고 보면 되겠죠. 집요한 분석, 승비업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경력을 좀 돌아보면은 감독님만의 경쟁력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살짝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뭐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하면 또 히든 감독님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저는 뭐 그 사실 그 코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뭐 많은 그 감독분들을 모셔봤고 네 이제 뭐 많은 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히딩 감독님을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감독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히딩 감독님이 뭐 언론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너는 성인팀을 맡았을 때는 절대 만들었을 생각 하지 마라.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있는 전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라.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새겨 듣고 어느 팀은 어떤 포메이션, 어떤 전술을 가져가는 간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찾고 있는 걸 우리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옛날에도 누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보고 육성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성행은 아니고 저는 생계행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프로 감독도 마찬가지고 또 외국에서는 감독이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그런 인정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물을 어떻게 내놓고 나서 다음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봐야 그는 별로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자원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또 우리 코치들하고도 의논하고 저도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축구 팬들 그리고 감독님에게 주목하는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언론 또
축구 팬들께서 관심을 가져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그만큼 관심 갖는 것만큼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또 제가 또 타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감독으로서 좀 누를 끼치지 않는 그런 감독이 되기 위해서 절제된 또 행동, 또 좀 더 대한민국을 알리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저 나름대로는 베테랑에서 축구 감독으로서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